문재인 대통령, 국회에 오늘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채택 거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요. 16번째 임명 강행 카드가 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네. 이인영 원내대표가 솔직히 말해서 검찰총장으로서 이만한 사람이 없지 않냐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검찰총장의 미덕은 무엇이고 또 윤 후보자 어떤 인물이라고도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검찰총장은 시기에 따라서 안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법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되게 이제 법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권력의 개입이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자는 그동안에 쭉 해왔던 걸 보면 권력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이제 수사를 하거나 결정을 했다기보다는 주로 법대로 원칙대로 했던 검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네. 상관의 지시라도 법에 어긋나는 지시면 수용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서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자는 정부 여당과 가깝다 이런 건 제가 보기엔 조금 억지라고 보고요. 네. 법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기대 이런 걸 좀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시다시피 한국당의 생각은 조금 크게 다릅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회동으로 정치 중립에 문제가 있다. 또 무리한 적폐 수사로 인한 인명 희생 등의 이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양정철 원장하고 만났다는 거를 문제 삼는 거는 저는 좀 정치 공세라고 보여지는 게요. 네. 예, 만약에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대화를 나눴다.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시점이나 이런 걸 봐서 좀 의혹을 제기할 만도 한데 지금 나온 얘기로만 보면 올해 초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보는 자리에서 사실 정치적인 얘기를 따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걸 가지고 검찰총장 될 사람하고 총선을 기획할 사람하고 미리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서로 만나서 대화를 했다는 건데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맞지 않는 비판이라고 보고요. 우리 아까 또 한 가지가 뭐였죠? 두 번째 문제가? 네, 적폐 수사로 인한 인명 희생 등의 예. 우려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적폐 수사 문제인데 사실은 그 문제는 청와대 하명을 받고 권력의 지시를 받고 수사를 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게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권인데 그 촛불 민심이라고 하는 게 이전에 국정농단을 좀 제대로 좀 수사해서 책임자를 가려서 처벌해라. 이게 이제 촛불 민심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민심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좀 문재인 대통령도 거스르기 어려운 민심이거든요, 그걸. 그래서 그 수사 책임자가 이걸 적당히 봐주거나 아니면 내가 임의로 내가 나중에 정치적으로 좀 부담스러우니까 네. 이 정도만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 점은 불행한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유감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사 책임자가 그런 것들을 자기 검찰 식구라고 해서 봐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큰 논란이 이제 윤석열 후보자 후배 친형인 윤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 소개해줬는지 여부 묻는 의원들 질의에서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답했다가 뉴스타파가 2012년 윤 후보자와 취재 기자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자 좀 말을 바꿨습니다. 무엇보다 이 거짓말 논란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청문회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네.
제 판단을 말씀드리면 말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이 다르다 이런 걸 문제를 지적한다면 청문회 때 했던 얘기하고 2012년 7년 전에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했던 얘기가 좀 차이가 있는 거지. 네.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가 말을 바꾼 적은 없고요. 윤 후보자는 이제 청문회 내내 자기는 소개시켜주지 않았고 관여하지 않았다. 개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윤 후보자의 얘기에 대해서는 그 청문회 때 증인으로 나왔던 야당 측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도 뒷받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발언 자체를 우리가 문제 삼거나 아니면 말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2012년도 기자와의 통화가 그러면 뭐냐? 네. 그때는 소개시켜줬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게 결국 마지막 남은 큰 쟁점이라고 봐야죠. 그 뉴스타파의 녹취록이 이제 그 자기가 소개시켜줬다고 직접 얘기하는 그런 이제 녹취록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그 청문회 때도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윤 후보자한테 이렇게 다가갔더니 그 이제 쉬는 시간에 다가갔더니 이제 그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네. 저랑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눴던 대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그 대진이가 여기서 대진이라고 하는 윤대진 후배 검사를 얘기하는 네네. 거죠. 그 후배 검사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 후배 검사 생각을 해서 자기가 대신 소개시켜줬다고 기자한테 얘기했을 수가 있다. 2012년도에. 네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데 내가 이 청문회장에서 이거 이제 이 녹취록이 나왔다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게 저한테 한 얘기였어요. 사실 저는 이제 설득을 하러 간 거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인정을 하고 깨끗이 사과를 하고 넘어가자. 이거 우리 여당이라고 해서 이걸 뭐 봐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러 간 거예요. 네.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자 얘기가 만약에 그 12년도에 그런 취지로 얘기를 기자들한테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게 녹취록이 나왔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인정하고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그렇다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 이러고 이제 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12년도 전화통화가 그 내용이 좀 사실과 다르다. 이 점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이 논쟁만 남은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과연 오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까 의문이다 보니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윤 후보자가 임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16번째 임명 강행 카드가 되는데요. 이런 연이은 임명 강행 카드, 야당의 반대에만 그 책임이 있을까 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인사청문회 제도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는 인사 이제 청문 제도는 인준 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상원에서 청문 결과를 놓고 찬반 표결을 해서 그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인준을 거치지 못하면 임명을 못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인사청문이라고 하는 게 그 야당이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제도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도 청문 보고서 채택을 마치 이 그 후보에 대한 동의 여부의 어떤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어요. 청문 보고서가 이 사람이 괜찮다 그러면 채택을 하고 그리고 아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의를 하고 뭐 이런 의견을 표시해서 이제 그 결론을 내고 네. 그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최종 결정은 이제 대통령이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야당이나 국회 의견이 너무 이제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뭐 공격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네. 만약에 이제 인사청문을 불채택하거나 부동의하거나 이런 게 반복된다 그러면 아예 이 제도를 야당이나 국회에서 결정을 하면 대통령이 이거를 의무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로 가든지 아니면 아예 야당의 어떤 그런 청문 과정은 하나의 절차로 보고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하나의 절차적인 과정으로 여야 간에 좀 규정을 하든지 한번 좀 양당 간에 제도적으로 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매번 네. 정권 때마다 이게 반복해서 여야 간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예, 제도적인- 제도적인 한계가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제도적인 한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